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어제 저희가 새로운 책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시작했잖아요. 첫 장부터 되게 가슴이 설레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책이 정말 여러분들한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로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장, 어제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읽었고 오늘은 Inside Mindset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는데 이 챕터 2를 다 읽지 못했어요.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반 정도 읽었는데 저자가 캐롤 드웨이잖아요. 콜롬비아 교수인데 캐롤 드웨이 젊은 여성이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정말 왕자같이 멋진 남자를 만날 거야. 똑똑하고 성공을 하고 잘생긴 남자를 만날 거야. 그리고 내 커리어도 아주 화려할 거야.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리스키하지도 않은 그런 직업을 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는 다 갖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죠. 이 얘기 들으니까 왠지 제가 생각했던 제가 어렸을 때도 젊은 여성일 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하고 살게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해 하고 있어요. 이 저자도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저자도 남편이 아주 훌륭한 남자긴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이고 커리어도 아주 좋은 그런 커리어긴 하지만 굉장히 도전 과제가 많고 끊임없이 그런 난관을 부딪히는 그런 직업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자도 굉장히 만족한대요. 왜? 왜냐하면 마인드셋을 바꿨기 때문이거든요. 왜 바꾸게 됐냐면 일 때문에 바꾸게 됐다고 해요. 가르치는 학생과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 어떤 학생들은 계속 자기만의 그런 능력과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만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한번 실패를 해도 그거를 쉽게 이렇게 떨치고 계속해서 꾸준히 배워나가는지, 왜 이런 다른 종류의 다른 그룹의 아이들이 있을까라는 걸 연구하게 됐대요. 그 과정에서 깨닫게 된 거는 바로 능력, ability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고정된 능력이고 또 다른 거는 유동적인 능력인 거예요. 이 유동적인 능력이라는 거는 그 성장 마인드셋과 같이 배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말하죠.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왜 계속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고 걱정을 할까? 여러분이 어떤 특정 마인드셋을 갖게 되면은 이거는 마치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똑똑하다 아니면 어떤 재능이 있다 그런 고정된 특성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한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큰 단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점이 안 좋게 나왔다든지 시합을 했는데 졌다든지 해고당했다든지 뭔가 시도했는데 거절당했다든지 노라는 말을 들었다든지 이런 것을 실패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유동적인 능력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배워서 자신의 모습을 더 스트레치하고 확장시켜 나가고 계속해서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실패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성장하는 거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실패란 무엇이냐라고 그 정의를 보면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즉 잠재력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노력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똑똑해지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 자체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칭찬할 때 우리 이렇게 칭찬하잖아요. 너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수학 문제도 잘 푸는구나. 절대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노력한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피아노 레슨을 받고 나서 새로운 숙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되게 힘겹게 엄마의 도움을 조금 받아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럴 때 얼마나 짜증이 나고 좌절스럽고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매일 조금씩 한 번이라도 연습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잘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칭찬을 해요? 우리 리온이가 조금씩 매일 연습을 하니까 이렇게 잘하는구나. 겉봐. 어떻게 해야 돼?
practice makes it perfect. 연습을 하면은 더 잘할 수가 있어. 그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칭찬을 해야지, 와, 너 처음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라고 그 천재성이라든지 그런 노력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결과는 절대 칭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과 이 성장 마인드셋을 확연히 여러분이 그 차이를 이해를 하셔서 성장 마인드셋으로 아이들을 딱 마인드셋을 심어주게 아이들의 노력에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저명한 정치 이론가인 벤자민 바버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부류, 즉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 갓난아기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옹알부터 시작해서 말을 하는 법을 배우고 또 자기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스킬들을 배우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눕혔을 때 거기서 맨 처음에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몸을 비트면서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나중에 뒤집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장아장 걸으면서 두 발만 걸어 다니는데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갓난 아기들은 자신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라이프 스킬을 그냥 열심히 배운다는 거죠.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는 이거 잘했어, 나는 이거 못해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자마자 도전을 두루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퍼즐을 줬을 때 어려운 거를 그냥 포기하고 저 이런 거 비슷한 거 집에 있어요. 저 지금 안 해도 돼요 라고 말을 하는 애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이거 정말 재밌는데요. 저 이거 엄마한테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하기에 지금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캐롤 드웩 교수가 홍콩 대학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홍콩 대학에서는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고 교과서까지 영어책이에요. 그런데 이제 프레시맨으로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는 진짜 아주 명백하게 영어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수업을 받을 때나 어떤 그 업무 환경에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별로 드러내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 수업이 필요한 사람 손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속에서 나 영어 좀 필요하긴 한데 내가 손을 들면은 내가 영어 잘 못한다는 거 너무 티나겠지. 내가 스스로 내가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지 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싶은데 안 들고 못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와 신난다 영어 수업을 가르쳐 준다네 나 빨리 열심히 배워가지고 더 잘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마인드셋뿐만이 아니라 뇌 파장도 똑같은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콜롬비아 대학에 그 뇌 파장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에서 어떤 그 실험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언제 관심을 갖고 흥미를 보이는지 그걸 뇌 파장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답을 맞췄냐 틀렸냐 그런 부분이 나오면 아주 흥미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와 달리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나오면은 뇌 파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성장하는 방향 쪽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이 도전을 추구할 뿐만이 아니라 이 챌린지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도전 과자를. 근데 스포츠가 아주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아 햄은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축구 선수인데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더 큰 아이들, 더 나이 많은 아이들 그리고 더 기술이 좋은 아이들하고 연습을 같이 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전을 해왔다. 그리고 내 자신이 더 빨라지고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 꿈보다 더 커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파트리샤 미란다도 레슬러가 되고 싶었는데 맨 처음에 레슬링 시합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너는 you are a joke, 넌 정말 형편없구나 라고
그런 피드백을 듣고 나서 막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는 I will keep going, 나는 끝까지 할 거야 라는 그런 집념으로 더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패트리샤 미란다가 이런 각오를 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엄마가 10살 때 일찍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스스로에게 다짐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죽었을 때 이런 말을 남기고 싶었대요. I really explored myself. 나는 정말 내 자신에 대해 모험을 많이 해봤다. 그래서 쉬운 것만 하면은 정말 shame on you, 창피한 줄 알아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패트리샤 미란다는 24살에 미국 올림픽 대표팀에 들어가서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딸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동을 그만둔 게 아니에요. 패트리샤 미란다가 또 뭘 했을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러스쿨에 갔다고 합니다. 예일 법학대학에 가서 밑바닥부터 나는 내가 다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슈퍼맨 즐겨보셨잖아요. 저도 슈퍼맨의 그 주인공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영화배우 이름이 크리스토퍼 리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목 뒤부터 척추를 다쳐가지고 완전히 그 불구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아주 강도 높은 exercise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전혀 차도가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실망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거에 굴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정말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5년 후부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 팔, 다리, 가슴 이 모든 곳에 이제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의학 세계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큰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크리스토프가 만들어낸 거예요. 메리나 씨는 그 아주 훌륭한 그 러시아 댄서이자 그 티처인데 그 사람이 이제 학생들을 모집할 때 이런 방법을 쓴대요. 확실히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칭찬을 해주고 뭘 고쳐주는 그런 피드백을 줬을 때 교정해주는 거에 대해서 아주 반갑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뽑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은 정말 성장을 많이 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는다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피아노 칠 때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거 자기가 자꾸 엄마가 틀렸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면은 저보고 막 절로 가라고 보지 말라고 하면서 막 싫어하고 막 울고 안 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얘가 엄마가 고쳐주는 거를 즐겁게 생각을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이 책을 읽고 더 많이 배워서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도전 과제를 주고 처음에 잘 못해도 이거는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괜찮아 하고 독려하면서 너는 지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야.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야 하면서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진짜 도움 많이 되죠? 저는 이 책 정말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나 지금 이거밖에 안 되지만 계속해서 이걸 좀 더 배워서 책을 더 많이 읽어서 이 부분을 더 많이 잘하는 엄마가 되자 아니면 잘하는 사업가가 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성장하도록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마인드셋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알면 답변을 해드리고 모른다면 제가 리서치를 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꼭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